K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늘 미래를 예측합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할 것인가 많은 예측이 있었지만 결국 탈퇴를 했습니다. 비행기로 12시간이 걸리는 먼 나라인데요. 경제적으로 문을 닫고 이민족을 배타하는 흐름이 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영국의 일이 아니라 결국 전 세계의 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잠시 후 전문가들 연결해서 이 여파와 문제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나라 건너에서 시작된 걱정스러운 경제 뉴스로 한 주의 마지막 방송을 시작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긴급하게 증시 상황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 1900선이 붕괴되기도 했고요. 또 코스닥에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온통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이 브렉시트, 우리 증시 상황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브렉시트 잔류가 그래도 우세하게 전망됐는데 결국은 탈퇴를 했습니다. 이 코스닥 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지금 큰 영향을 받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히려 한국 시장 3% 정도 수준, 지금 종료는 61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이 되어졌는데요. 이 정도는 애교다라고 보여줄 정도로 세계 증시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 증시도 약 8%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충격을 더 크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출구 조사가 52대 48로 잔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마 하던 상황에서 굉장히 큰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2000포인트까지 오르던 흐름이 갑자기 급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건 이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과연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브렉시트가 처음 당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나 예상치가 별로 나오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불확실성,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점치지 못할 때 가장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계 증시 하락은 바로 그런 불안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물 경제로 따져보면 영국과 직접적인 거래가 있는 나라들 외에는 충격을 그렇게 많이 받을 것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전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고 또 금융시장이라는 게 작은 흐름이 큰 흐름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나비 효과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증시에서는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좀 크게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전 업종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흐름적으로 조금 눈에 띄는 부분들은 자동차 관련 주식도 일부는 상대적으로 덜 나빴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 엔화가 큰 폭의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증시가 더 많이 빠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 외에는 전반적으로 거의 모두가 빠졌고 특별히 중소형주들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최근에 상승 부분도 좀 있겠고요. 그리고 개인들의 투매 심리에 그대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하락폭이 대형주에 비해서는 좀 더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유럽계 투자 자금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금리 상황들로 보면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금리가 낮게 형성됐습니다. 즉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를 일부는 하긴 했는데 설마 하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영국의 은행이라든가 금융권 입장에서는 영국이 현재 당한 상황에서 유동성 확보에 열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벌써 어떤 전망이 나오냐면 미국의 월가가 있으면 영국의 시티가 있는데 이제 시티의 외국계 은행들 돈 뺄 거고 그쪽과 거래 이제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 벌써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국 은행들은 훨씬 더 많은 자본을 확충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약 433조의 외국인 투자 자금 중에서 영국계 자금은 한 36조 정도가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요.
영국에서 해외로 투자했던 자금들을 다시 끄집어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충격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영국 자금이 채권 시장에는 별로 크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네. 주식 자금에는 30조 이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세계 금융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쪽에서 돈을 빼면 돈이 빠진 쪽에서 또 돈을 모으기 위해서 또 다른 쪽에서 돈을 빼고 이렇게 연쇄 효과가 일어날 수 있죠. 네. 이 금융시장이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가장 큽니다. 또 하나는 이미 많이 언급이 되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영국으로 끝나지 않고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 이미 그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쪽으로 전이가 되게 되면 이제 EU 깨진다 이런 네. 전망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전망에 따라서 불안 심리가 더 증폭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후에 주말과 휴일장에서 과연 어떤 대응을 중앙은행과 각국 정부가 해줄 것이냐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일단 금리는 마이너스 쪽으로도 확장되는 흐름들, 금리가 더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네. 돈을 더 푸는 그런 양상들이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는 올해 한 번도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줄다리기에 대해서 주말 동안에 투자 심리가 얼마나 안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음 주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한국은 그래도 오늘 굉장히 선전을 했는데요. 네. 해외 시장이 안정이 안 되면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도 폭풍이 조금 더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은 좀 열어놓아야 할 것 같고 왜 그러면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느냐 뒤집어 보면 한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 덜 빠진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상황 주시하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자, 이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기 전에는 브렉시트가 뭐냐라고 여쭤보는 분들도 가끔 있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알게 된 분들도 많으시고요. 52대 48.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이 됐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거고 앞으로 많은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벌써부터 세계 경제 또 우리 경제는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잔류하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탈퇴로 결정났습니다. 좀 충격파가 더 큰데요. 이 탈퇴의 배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큰 틀에서 보면은 독일 주도의 유럽 경제 질서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반발이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독일이 이제 경제력이 유럽 지역에서 굉장히 강하니까 이런 자유무역 협정이라든지 또 요소와 노동과 자본이 이동되는 이제 공동시장 형태인 EU 하에서 영국의 부가 독일로 이렇게 집중되면서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그걸 피하기 위한 하나의 영국의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1930년대와 같이 세계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네. 이제 보호무역이 더 적극화되고 또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고립주의 이런 것들의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큰 흐름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쭉 요약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박빙의 투표입니다. 51.9대 48.1 지금 탈퇴가 우세한 상황이 됐는데 이런 치열한 혼전을 보인다라는 건 결국은 영국 내에서도 이 EU 공동체를 탈퇴하는 거에 대한 의견이 첨예했다.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도 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자유무역 지대에서 이제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영국 경제가 더 침체될 수가 있고 또 실업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민 체코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영국의 일자리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런 또 문제를 고려하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논란이 되다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찬반 투표, 이 브렉시트에 대한 결과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남북 간 또 세대 간 투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영국이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이렇게 그 여러 개 그 지역이 연방으로 구성돼 있으니까 그 네.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네. 유럽 연합에 그 잔류하느냐 탈퇴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뭐 경제적 이익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정치적인 그런 이유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앞서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보호무역 또 고립주의의 대두가 유사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 사실 난민 문제라던가 EU 분담금 이런 것들이 어떤 영국 내에서도 갈등의 요소였었습니다. 뭐 여성 의원이 피살되는 그런 사건까지 잔류파를 주장하던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이게 그냥 단지 이런 흐름이다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도미노처럼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요? 보호무역 또 고립주의 어떻습니까? 뭐 그런 점도 이제 단기적으로 분담금이 크다든지 또 그 분담금은 많이 내는데 그 어떤 EU 의회에서 어떤 발언권이 약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실질적으로 내부에 대한 불만만으로 볼 문제가 아닌데요. 이 미국과 영국이 함께 이런 자유무역 또 국제주의 질서를 형성해 오면서 지금까지 경제의 어떤 이 성장 동력이 됐었는데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금리에 지쳐 있습니다. 결국은 외교, 경제, 안보 이런 전략에서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런 영국의 이제 어떤 고립주의, 보호무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상당히 그 전에 신자유주의 중심의 어떤 경제 그 질서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세계 경기 침체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만약 지속될 것 같으면은 뭐 다른 나라도 여기에 그 동조하면서 이런 그 고립주의라든지 보호무역 추세가 더 확산되는 그런 추세를 볼 거라고 생각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도 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1930년대 그 상황이 재현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상당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뭐 좀 떠올리기 싫은 어떤 그런 전 세계적인 아픔이었는데요. 자, 이 EU를 탈퇴한 영국 이후에 세계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홍콩 항생 지수나 니케이 지수는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한국 증시도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에 대해서 이 브렉시트가 큰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부분도 놀라웠는데 어떤 식의 영향을 더 미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전망이 있으신가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분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영향이 이제 그 브렉시트에 연결돼 가지고 다른 프랑스라든지 뭐 체코라든지 그다음에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도 이런 그 탈퇴 움직임이 있다면은 네. 또 그런 기대가 높아진다면은 이것은 상당 기간 동안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고 이것이 영국에서 탈퇴하는 걸로 그친다면은 뭐 세계 경제는 단기적인 그런 충격에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영국만의 탈퇴라면은 어느 정도 봉합이 가능하지만 지금 뭐 스웨덴이 가장 먼저 손꼽히고 있는데요. 프랑스 이런 나라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추가 탈퇴가 이어지면 말 그대로 유럽발 금융위기가 다시 현실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탈퇴가 결정됐다고 해서 당장 뭐 EU를 떠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2년간 유예 기간이 있고 또 법적으로는 이 투표 자체가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어떤 절차나 과정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 한 2년 동안, 또 물론 영국 의회의 또 결정을 거쳐야 되지만은, 대개 한 2년 내지 5년 기간 동안 유럽 EU 의회에서 네. 이 과정을 논의하면서 결국, 탈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상당 기간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격이
좀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프랑스 경제도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실업이 굉장히 높고 네. 이런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그 독일과 그 굉장히 경제력이 강한 독일과 프랑스라든지 다른 남유럽 국가들이 같이 있으면서 이 나라의 부가 독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유로존과 그 EU 연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도 그 유럽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간 뭐 EU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세히 모르고 있었는데 독일 주도의 EU에서의 어떤 약간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불평등 같은 것들이 존재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남유럽도 지난번에 이제 독일 때문에 그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네, 그리스 부채 100%를 탕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고 산업 경쟁력이 강하고 또 생산성이 높은 독일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 같이 한 나라가 형성이 되면서 각 나라가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통화 정책이라든지 환율 정책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블록화된 경제의 이점도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들 결국은 또 갈등이 이렇게 지금 드러난 건데요. 당장 이 브렉시트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연장했었습니다.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브렉시트가 가결됐으면 미국의 기준금리도 물 건너간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경제는 원래대로 하면은 미국은 자기 나라 경제를 중심으로 그 통화 정책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금리를 높일 때도 그렇고 낮출 때도 그렇고 자기 나라 물가가 높아진다든지 이러면은 세계 경제에 상관없이 그냥 금리를 높여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미국 경제도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가 않고 있고 또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중국 경제를 우려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그 지연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이제 그 브렉시트 때문에 금리 인상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미국 국내 경제가 만약 너무 인플레이션 상황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금리를 높일 걸로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연내 금리를 높이느냐 안 높이느냐는 이 브렉시트가 미국 금리 인상을 지연시키는 요인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게 한다 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저희가 또 한번 짚어보겠지만 결국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내 집 살림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희는 최근에 금리를 한번 인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효과가 이 유럽발 이 금융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유럽발 지금 이 경제 이슈로 사라지는 게 아니냐, 결국 인하 효과도 없어지는 건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국내에 미칠 여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늘도 그렇지만은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그 상당한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있고 혼란이 좀 야기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자본 유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신흥시장국에서 자본 유출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이 줄어들면서 대개 우리가 유럽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한 1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 수출이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가 좀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우리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지금보다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교수님,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직후와 유사한 행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충격적으로 와닿았을 텐데요. 좀 이런 부분들을 재빨리 봉합하고 그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국의 기조랄까요? 어떤 방향성이 있을까요? 우선 보호무역에 대해서는 각국이 이제 환율을 높여가지고 경쟁력 평가절하로 자기 나라의 수출을 늘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이미 중국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진국은 양적 완화라는 정책으로
그 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네. 신흥시장국은 이제 그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양적 완화로 대응할 그 환율을 높이기는 어렵고 네.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 외환시장 개입은 또 IMF하고 미국이 그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이제 네. 반대하고 있으니까 신흥시장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환율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고, 네. 이것은 이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 환율을 좀 안정시켜야 되고, 또 경기가 갑자기 침체될 경우에 이제 자본의 유출이라든지 외환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업이 도산하고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면서 이제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지 네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정책을 또 아니면 세금을 좀 내려서 소비를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경착륙이나 어떤 직접적인 여파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였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도 브렉시트 관련된 여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보내드리지 않는데요. 대신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경제면 뉴스 지금 주요 포털을 보면 앞 글자가 전부 다 브렉시트입니다. 예, 그만큼 여파가 크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여파에 대한 얘기들 또 뉴스 브리핑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국내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됐습니다. 네, 설마 했는데 결국 이 브렉시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전 6시,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후 2시에 이 브렉시트가 최종 확정이 됐다고 좀 전했습니다. 이번 국민투표 참가율은 71.8%에 달해서 이 92년 총선 이후에 가장 높았다고 하고요. 런던과 스코틀랜드 등에서는 잔류 비중이 더 높았는데 나머지 대부분 지역에서는 탈퇴 지지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 세계 5위권인 이 경제대국인 영국이 43년 만에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을 하면서 이 글로벌 정치 지형은 물론이고요. 이 경제 전체에도 좀 대격변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이 브렉시트가 가결되고 현실화되니까 벌써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글로벌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거든요. 네, 먼저 환율이 좀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장중 10% 넘게 폭락을 하면서 이 85년 이후에 31년 만에 가장 최저치로 좀 떨어졌고요. 이 반대로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 가치는 폭등을 했습니다. 이 달러당 원화 가치도 30원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1,180원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급락을 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8% 넘게 폭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60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1920선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장중에는 1900선이 좀 무너지기도 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올해 두 번째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5% 가까이 좀 추락을 했습니다. 예. 자, 정부 괜찮다. 우리는 영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적다.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결국 지금 긴급 대응에 나서야 될 상황이죠. 네, 브렉시트가 좀 확정이 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오늘 오후 2시에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이제 브렉시트 관련이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좀 긴급해서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이 점검반에서는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이 국내외 금융 실물 경제 동향을 24시간으로 좀 점검하고 대응키로 좀 했습니다. 이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는 영국을 상대로 무역이나 금융의 비중이 낮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글로벌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서 금융 외환 시장을 중심으로 충격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이해하거나 또 브렉시트에 대한 내용을 와닿지 않는 분들도 뭔가 좀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또 나온 얘기인가요? 네. 네, 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이 새누리당과 이 당정협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당초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3.1%를 포기를 하고 2.8%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좀 밝힌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런 수정 전망치를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면서 공식화할 예정인데요. 올해 성장률이 2.8%에 그치면 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지난해 2.6%에 이어서 2년 연속 2%대에 좀 머물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향된다라는 전체적인 악영향도 있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1%의 성장률에 수만 개의 일자리가 달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심각성이 네. 더 와닿으실 겁니다. 3% 성장 자신해 왔거든요. 이렇게 내린 네.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장률 전망치 수정은 이미 좀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를 빼면 모든 전망 기관이 이미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후반대로 좀 다 내린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네네. 실제로 수출 부진 또 내수 침체에다가 이 기업 구조 조정까지 좀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좀 0.5%에 그쳤는데 작년 4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성장률이 0%대에 머물면서 성장률이 좀 계속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전망한 2.8%도 여전히 좀 낙관적인 수치라는 좀 평가마저 좀 받고 있습니다. 예, 정부 공식 기관인 KDI에서도 이미 몇 달 전에 그렇게 낮게 잡았는데요. 네. 저성장 또 이런 기조가 이런 지금 브렉시트를 유럽에서는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좀 대책이 필요한데 결국은 네. 돈 좀 써야 됩니다. 추경 네.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다양한 네. 경기 부양책도 지금 고려하고 있죠.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 데 이어서 정부가 나설 차례인데, 정부는 작년에도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11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좀 했었는데요. 네. 올해도 좀 추경 편승이 좀 이력시되고 있습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현재 추경에 대해서 좀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전제를 하긴 했는데, 정부가 산업계 구조조정이 추경이 좀 필요한지 여부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좀 편성 가능성에 좀 무게를 실었습니다. 네. 추경 여부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아서 단언할 수는 없는데, 만약 1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경우에는 정부는 다시 3%대 복귀를 노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좀 규모로 이 성장률 조정치를 또 커버할 수 있을까 주목되고요.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물량 또 다시 좀 늘었다라는 소식은 좀 반갑네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 지수가 136.48을 기록해서 작년 5월보다 5.8%, 또 올해 4월과 비교하면 1%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수출 물량이 늘었다는 건데요. 올해 4월에는 수출 물량 지수가 3.3% 떨어지면서 좀 우려를 낳은 바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 화학 종류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출 금액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이 수출 물량마저 줄어들면 그만큼 좀 수출 전선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수출 금액은 그런데 계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네, 지난달 수출 금액 지수를 보니까 작년 5월보다 5.4% 떨어졌습니다. 이 저유가의 영향으로
유석탄 제품이 25% 넘게 급락을 했고 전기전자와 수송 장비, 일반 기계 등도 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수출 물량이 다시 좀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는데 수출 금액은 올 들어서 계속 좀 마이너스를 유지하면서 좀처럼 좀 회복 기미를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 이제 브렉시트마저 좀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좀 수출 전산에 좀 추가적으로 좀 충격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세계의 돈이 움츠러들고 결국 수출의 길도 많이 막히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더 좀 다른 중요한 소식, 이 월급쟁이의 지갑과 주머니의 중요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할 때 이 직장이 없는 아내가 가입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라고 하는데 네.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낸 연금보험료 그전에는 소득공제를 못 받았나 보죠. 지금 받을 수 있다. 이런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그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를 대신 낸 사람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이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 전액 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절반은 회사가 내주니까 이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좀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임의가입한 아내 등의 배우자 대신에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 소득공제를 좀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야, 결국은 이렇게 소득공제라는 혜택을 만들어 준 것, 국민연금 더 가입해라 이 말이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를 하면 전업주부 등의 좀 임의가입을 더 늘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노후 보장도 좀 그만큼 강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닌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 등이 많은데, 임의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올해 들어 임의가입자가 좀 계속 늘면서 이 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최대치로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미래가 불안하고 지금 브렉시트 같은 이런 경제 소식이 있으니까 연금 보험에 대한 자산이 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좀 네. 그만큼 대비를 잘 해야고 그런 걱정을 안 하게끔 경제가 좋아지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생생경제 인터뷰 또 이어드리겠습니다. 이 생생이라는 말은 날생자, 살아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좀 제발 경제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큽니다. 브렉시트 과연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대응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다시 여러분과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금융학회장을 역임하신 건국대학교 오정근 특임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 당국자는 이 브렉시트 결정 나기 이전엔 걱정 마라, 괜찮다. 우리의 어떤 직접적인 교육 비중도 낮은 데다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 기본 상황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증시부터 시작해서 환율 이런 금융 부분이 지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 이런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브렉시트가 우리를 둘러싼 이 아시아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단 중국 경제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수출의 25%를 유럽으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네. 영국의 EU 탈퇴로 영국과 EU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것은 또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 전반적으로 그 여파를 미칠 전망이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네. 일본 수출이 둔화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일본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과 일본이 이런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냉정히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영국에 대한 수출은 약 한 70억 달러 정도, 대EU 수출은 한 4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영국과 EU가 동반 성장 둔화가 되면서 약 전체적으로 한 520억 달러 중에서 한 10% 정도, 한 50억 달러 정도가 수출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과거에는 2012년 유럽 위기 때를 보면은 그때는 이제 유럽의 약 13% 감소했는데 그보다는 좀 낮은 한 50억 달러 내외가 수출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18개월째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우리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금융면에서는 영국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약 300억 달러인데 네. 이 부분이 상당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오늘도 30원 올랐어요. 환율이. 하락하면서
또 게다가 또 9월 달에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그래서 연이어서 원화가치 하락 요인이 발생하면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유출돼서 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정부는 위와 유동성 갱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미리미리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환보유고는 과거 외환위기라든지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훨씬 안전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 걱정해도 안 된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또 지금 이 브렉시트발 유럽발 또 금융위기가 그 위기 파도를 더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3중 파고입니다. 하나는 이제 브렉시트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국내 경제가 계속 구조조정이다 뭐다 좋지 않고 저성장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이렇게 환차손이 발생하면 외국인들은 환차손에 굉장히 민감하고 네. 또 국내 경제가 안 좋으면 주가도 별로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환차손까지 우려가 되면 돈을 많이 빼나가면서 네. 우리의 외환보유액이 물론 많지만은 그러나 안심할 수준만은 아니더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라던가요, 혹은 뭐 시장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이제 외화 유동성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외화 유동성이 그러니까 뭐 일별로 그다음에 자금 종류별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최악의 상태를 가정한 외화 유동성 유출을 대비해서 확보를 해두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을 만약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웃 국가들과 통화수합도 좀 확대하는 등 2008년도와 같은 외화 유동성 위기가 다시 오지 않도록 그때도 한미 통화수합 때문에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그 브렉시트가 되면서 생기는 유로존에 지금 2011년도에 유로존 위기가 왔고 다시 네. 유럽 전체 위기가 지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 전문가분들이 유럽, 유가 이 두 가지 위기를 주목해라라고 했었고요. 또 어제 출연한 저희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김태준 교수가 당시 2008년에 이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문제는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하고 또 우리 내수 경기와 또 여러 가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브렉시트가 터지는 바람에 이게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무용지물은 아니지만 이제 그나마 그것만 안 했으면 더 나빠졌겠죠. 그래서 이제 네. 일단은 효과가 반감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원화 가치도 좀 절하시켜서 수출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네. 유럽 경제가 침체하고 일본 경제도 지금 엔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이 하려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수출의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지금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란이라든지 중동 멕시코를 다녀와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의 노력을 보입니다만은 그건 또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당장 수출에 대한 돌파구가 18개월째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네.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조금 하향 조정한다고 저희가 앞서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원래 3.1%였는데 지금 당정협의에서 한 2.8% 정도로 수정하겠다. 그만큼 좀 하반기 경기를 더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더 어려운 상황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금년에는 상고하저입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도 안 좋지만 하반기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돼서 네. 제 생각으로는 지금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거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라든지 또 우리의 지금 이제 수출 여건 이런 걸 볼 때 또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이 보조조정 문제로 인해서 신규 투자를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것이 1, 4분기에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7.4%를 기록한 걸 보면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저는 2.8%는 상당히 달성이 어렵다. 네. 정부에서 추경을 이제 편성을 할 겁니다. 이제 해서 어느 정도 재정 쪽에서 이제 보완이 되어주면은 좀 한 0.3, 4%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벌써 추경 쪽에서도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추경보다는 여소 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지금 벌써 누리과정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전망이 같지만은 않습니다. 예, 참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하신 뭐 환차손 우려에 의한 외국 자본의 이탈,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거나 이런 상황들이 되면 결국은 정부가 좀 뭐 외환 보유에 대한 것과 모니터도 중요하겠지만 환율을 조금 그래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미국은 계속 개입이다 이렇게 걸고 있고 우리는 미세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변명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 정부가 좀 직접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환율이 좀 올라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외화 유출이 너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수출 증대를 위해서 용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문제는 위화율이 급격하게 될 때는 환율보다는 거시 건전성 차원에서 자본 유출에 좀 거시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네. 그런 방안이 필요하고요. 지금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2차 대전 이후에 개방주의를 갔었어요. 네. 자유무역을 한다든지 혹은 자본거래를 자유화시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2008년 미국 위기 이후에 이것이 보호주의로 안전한 조짐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영국의 EU 탈퇴는 전후 계속되었던 세계 경제의 그 개방주의가 보호주의로 가는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계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전후의 개방주의가 한 50년 계속된 것처럼 이 보호주의 물길이 앞으로 최소 한 30-40년 갈 거를 보고 우리 대외 의존도를 좀 줄이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한다든지 해서 내수 의존도를 높이는 그런 좀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이 보호주의의 흐름이 만약에 앞서 프랑스라던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랑스나 혹은 스웨덴과 같이 이 유로의 기존에 좀 반대했던 입장의 국가들로 확대되면서 EU가 만약에 깨지는 정도 상황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흥국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성장률이 아무래도 좀 둔화가 되고 특히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결국은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서 영국이나 독일이 이제 주로 분담금을 독일이 제일 많이 내고 영국이 두 번째로 연간 300억 달러 정도 분담금을 내는데 이 분담금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주로 남유럽이나 동유럽 국가들 위해 쓰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영국 국민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도 성장이 안 좋은데 우리 세금을 그런 데 쓰느냐. 300억 달러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게다가 또 이민도 영국에 현재 약 한 총 이민자 수가 한 520만 명 정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전체 취업자가 3,150만 명인데 520만 명 정도가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내에서 이제 저소득 고령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자리가 좀 급한데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 고립주의로 가게 되면은 전체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유럽 수출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예, 신성장 산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경쟁력을 키워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 또 많은 분들이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오정근 특임 교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고데기에 되었어요. 2주 됐나? 6개월 된 팔 흉터가 고민이에요. 제왕절개 흉터예요. 한 1년 반? 흉터, 늦지 않았어요. 임상으로 입증된 더마틱스 울트라가 흉터를 관리해드립니다.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초정탄산수 작사 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초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탄수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삼다. 제주 삼다수. 전화주문은 1644-3049.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드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경제 뉴스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뉴스가 이 영국의 EU 탈퇴로 뜨겁습니다. 가장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게 바로 보호무역, 또 고립주의입니다. 남을 배타하고 또 내가 손해보는 건 다 남 탓이다. 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그 원인은 사실 또 무분별하게 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오늘 많은 분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8106님, 지금도 힘들지만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처럼 좀 힘냅시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